우리는 흔히 집중력이 뛰어난 아이가 공부도 잘할 거라고 예상을 하죠. 물론 집중력이 좋으면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학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많이 듣는 학습에 관련된 고민 중에 하나가 선생님 우리 애는 10분도 앉아서 공부하기 힘들어해요. 애 엉덩이가 솜털처럼 가벼운 것 같아요. 네, 매일 해야 하는 공부는 고사하고 10분도 가만히 앉아있기 힘들어하는 아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수업시간 내내 몸을 비틀고 꼬고 각종 핑계를 대며 돌아다니는 아이들 가끔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누가 봐도 산만해 보이는 그런 아이 말고도 엉덩이는 의자에 깊숙이 박혀는 있지만 머릿속은 온통 안드로메다 여행을 다닌다고 바쁜 아이, 그런 아이도 있어요. 몸과 마음을 한 가지에 오롯이 집중시키지 못하고 자꾸 딴 곳으로 향하는 아이, 바로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예요. 평소에 몸을 막 비틀고 막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를 보고 좀 집중력이 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집중력과 주의력은 언뜻 보기에는 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거든요. 집중력은 한 가지 일이나 활동에 몰두하는 능력을 말하고요. 주의력은 그 어딘가에 관심을 두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이 집중력을 조절하는 능력까지 주의력에 포함이 되는데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은 집중력이지만 좋아하지 않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주의력이에요. 우리 아이는 좀 어떤가요?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죠. 그런데 별로 흥미가 없는 그런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몰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좀 집중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집중력이 높으면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학습의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이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중학생 아이들 평균 집중 시간이 고작 7분이라고요. 물론 엉덩이는 의자에 붙이고 앉아 있겠지만요. 이 말은 초등학생이 10분도 채 집중하지 못한다는 게 생물학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 하지만 아이가 수업을 듣는 것이나 또는 스스로 공부할 때 이 주의력이 좀 부족하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아이가 좀 주의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불러드리는 문항에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세워보세요. 자, 총 7문항 나갑니다. 1번,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잘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2번,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3번,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손발을 자주 움직인다. 4번, 자기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걸 힘들어한다. 5번, 상황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돌아다니거나 뛰어다닌다. 6번,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자주 방해하거나 참견한다. 7번, 일상적인 일을 자주 잊어버린다. 주의력 결핍을 간이로 진단하는 몇 개의 항목이었는데요. 이때 몇 개가 해당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빈번한가도 중요해요. 그런데 초등 아이들은 누구랄 것 없이 조금은 산만하고 장난기가 넘칠 때 많잖아요. 그럼에도 정도가 좀 지나친 아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되고 염려스러우시다면 다른 아이들과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한 담임 선생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판단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는 흔히 집중력이 뛰어난 아이가 공부도 잘할 거라고 예상을 하죠. 물론 집중력이 좋으면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학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의력이에요. 특히 초등학생은 주의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게 행동으로 다 드러나게 되고 그 행동은 학습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주의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5가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짧고 간결하게 지시하기. 주의력이 부족하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제대로 듣지 못하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산만하면 여러 가지 지시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얘는 몇 번을 말해도 그 중에 하나 할까 말까야. 이게 아니라 주의력이 아직 부족하다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과제나 행동은 한 번에 하나씩
짧고 간결하게 전달해야 효과 있어요. 철수야, 너 나중에 씻고 나면 밥 먹고 나서 숙제해. 지금 방금 몇 가지 지시가 있었게요? 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씻자부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가 다 씻고 나면 이제 밥 먹자. 그리고 식사가 마무리될 때쯤 밥 다 먹고 나면 수학 숙제 한 장 풀자.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 지시를 내린 다음에는 우리 밥 다 먹고 뭐 하기로 했지? 이렇게 할 일을 떠올리고 본인의 입으로 다시 한번 말하게끔 하는 것도 효과 있어요. 둘째, 환경을 차분하게 만들기.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일수록 주의력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을 하나씩 줄여나가야 돼요. 자꾸 시선을 빼앗는 물건도 좀 치우고 소음도 좀 줄여야 돼요. 이유 없이 TV를 켜두거나 음악을 계속 틀어놓는 것도 금지. B. 셋째, 성공 경험 주기. 나도 해보니까 되더라. 이런 성공 경험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만드는 원천이 되죠. 새로운 도전과 거기에 따르는 성공 경험은 이 뭔가를 진득하게 하게 하는, 공부 근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돼요. 그런데 이때 성공 경험을 좀 늘리려면 아이한테 어떤 과제를 좀 내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아이가 할 만한 수준, 해보고 싶을 만한 수준, 그리고 했을 때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경험.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정도 수준과 과제의 양, 이걸로 시작해야 되겠죠. 무조건 성공하게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좀 누적이 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수준 그리고 학습량으로 늘려갈 수 있는 거예요. 넷째, 즉각적으로 보상하기. 이 주의력이 낮은 아이들은 평소에도 꽤 좀 산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어때요? 그런 아이들은 평소에 어른들이나 친구들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좀 자주 받았을 수밖에 없어요. 야, 너 좀 가만히 좀 앉아 있어야지. 아니, 방금 말했는데 왜 그걸 기억 못해? 뭐 이런 부정적인 말과 눈빛. 우리가 일상에서 그걸 꼭 세어보지는 못하겠지만 아이가 평소에 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 아이에게는 조금 더 애를 써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줘야 돼요. 애가 해야 할 일을 좀 잘했든 좀 아니면 부족했든 어쨌든 그걸 끝까지 완수했을 때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늘려줘야 돼요. 어떤 아이에 따라서는 이 조그마한 사탕 같은 외적인 보상이 좀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어깨를 막 이렇게 쓰다듬고 톡톡 이렇게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너 정말 열심히 노력하더라, 이런 칭찬의 말이 또 좋을 때도 있고요. 이 주의력이 낮은 아이라면 칭찬거리를 많이 모아서 어떤 날에 한꺼번에 보상을 한다? 이것보다는 작은 행동이라도 그때그때 좀 즉각적으로 보상해야 효과 있어요. 마지막 다섯째, 운동시켜야 돼요. 운동 역시 주의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크게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해보면 좀 어때요? 이때 팔다리를 의식적으로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운동이 자기 조절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효과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간단한 줄넘기라도 꼭 시켜주셔야 돼요. 규칙적으로요. 이 운동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많아서 다른 영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요. 오늘 주의력을 높이는 5가지 방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 짧고 간결하게 지시하기. 둘째, 환경을 차분하게 만들기. 셋째, 성공 경험 주기. 넷째, 즉각적으로 보상하기. 마지막 5째, 운동시키기.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주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이 5가지 도와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